제가 이번 영상에서 드리는 자료를 보신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연애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이번 영상에서 전부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연인과 싸우지 않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건 바로 성격 차이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격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건 바로 성격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지금까지 영상을 통해 충분히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자신의 성격적 두려움이 뭔지 알게 됐지만 애니어그램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진 부분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고정 댓글을 보시면 준비한 자료에 링크가 있습니다. 제가 구독하고 있는 블로거 데일리팜님께서 쓰신 애니어그램 유형별 연애 특징과 문제점이라는 글인데 공감되는 포인트가 정말 많고 정말 잘 쓰여진 글입니다. 이 글 이외에도 유료로 배포해도 될 만큼 좋은 자료가 정말 많은 블로그니까 많은 분들께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못다한 애니어그램 이야기를 하면서 애니어그램을 통해 저와 제 여자친구가 어떻게 관계를 개선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물로 드린 자료를 200%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꼭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할 테니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시작할게요. 아직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격대로 사는 게 나다운 거라 믿지만 성격은 나를 가두는 틀에 불과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갈등 상황에서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라 그런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격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격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야겠죠. 애니어그램이 성격을 분류하는 기준은 두려움과 집착입니다. 각 유형이 갖는 두려움과 그 두려움에서 비롯된 집착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쩌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갖게 된 걸까요? 인간에게 두려움이 생긴 이유는 우리의 에고 때문입니다. 에고란 이 몸이 나라고 믿게 만드는 자아의식을 의미합니다. 원래 인간에게는 에고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원래 인간에게는 나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분별이 존재하지 않았죠. 어린아이들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자신을 지칭하기 위해 나는 이걸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철수나 영이라고 부르는 걸 보고 철수는 이걸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 뿐이죠. 나라는 개념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자아, 다시 말해 에고라는 개체의식이 생기면서부터 인간에게는 단절감, 결핍감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두려움을 만들어냈다고 보는 게 바로 애니어그램의 관점입니다.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인식하는 에고가 생기고부터 무언가와의 단절이 일어났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애니어그램을 제대로만 배운다면 인간관계, 특히 연인관계에서 정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인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성격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영상에서 말했듯 저는 애니어그램을 통해 지금의 여자친구와 갈등을 정말 많이 줄일 수 있게 됐어요. 연애하며 서로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성격적 두려움 때문에 발생한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애니어그램 4번인 저는 특정 감정에 빠져들면 벗어나기가 어려웠고 또 때때로 상대에게 까탈스럽게 군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6번인 제 여자친구는 평소에는 저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충실하지만 때때로 의심이 많아지고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이런 저희 둘은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면서 두려움 고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고백하기란 성격적 패턴이 자신에게 나타났을 때 상대에게 나는 지금 이러한 부분이 두렵게 느껴져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성격적 두려움에 빠졌을 때 상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말들을 쏟아냈다면 애니어그램을 공부하고부터는 그저 나의 두려움을 직시하고 고백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바꾸려 노력했습니다. 과거에는 나는 이런 성격이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계속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구나를 알아차리기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가 지닌 두려움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직시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나가고부터는 정말 거짓말처럼 부딪히게 되는 일이 현저히 줄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상대를 괴롭히거나 바꿀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 두려움만 직시하고 인정하며 수용하면 된다는 걸 깨달았죠. 물론 이 과정이 쉽고 간단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꽤나 힘들었다고 말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마주하기 싫은 내면을 마주하며 고백해야 했고 이 시간을 보내며 둘 다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각자가 지닌 두려움을 인정하고 수용할수록 점점 저희는 성격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보며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일이 갈수록 늘어났죠. 그리고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격대로 사는 게 나다운 것이라는 믿음을 깨뜨리지 않는 한 연인 관계는 절대로 좋아질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저는 꼭 여러분도 이 기적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격에서 자유로워지는 삶의 행복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인과의 관계를 진심으로 개선하고 싶다면 두려움 고백하기를 하기 이전에 한 가지 약속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그건 바로 자신과 상대의 두려움을 수용하기로 마음먹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성격적 패턴이 나타났을 때 두려워하는 자신이나 상대를 절대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두려움을 고백하며 나는 이게 너무 두렵지만 내가 두려워하는 상황이 벌어져도 괜찮아. 나는 그 두려움에 부딪혀 볼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려움 고백하기의 핵심은 그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을 수용하며 내가 두려워하는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져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며 그 두려움을 끌어안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는 한국은 행복한 국가인가요? 용서와 관용이 넘치는 국가인가요? 저와 생각이 같다면 아마 아닐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남을 위해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값진 것인지 말하는 콘텐츠는 사막에서 바늘찾기 수준으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남을 물리적으로 처벌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하며 복수하는 콘텐츠와 사치스러운 생활을 부추기는 오직 물질적인 것만이 강조되는 콘텐츠만이 범람하고 있죠. 한국에서 사랑, 자비, 정 따위는 사라진 지 오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미친놈 소리를 듣기 십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고에 지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개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정도로 에고에 지배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스마트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인구 대비 스마트폰 이용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핸드폰 하는 시간을 줄이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늘리시길 바랍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여러분 삶에는 기적 같은 일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면 그것을 직시하며 수용하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생각, 감정과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그것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족, 연인, 친구와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얼마나 기적이 가득한지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고 내용이 단박에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도 괜찮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변화를 이뤄냈는지가 궁금하고 또 본인도 그런 변화를 이뤄내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앞으로의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여정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걸로 애니어그램 코스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애니어그램 공부를 좀 더 깊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길 인간학 연구소라는 채널에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코스 진리를 찾아서 시리즈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재미없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